입찰할 물건을 알아보고 있는데 경매정보지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가등기, 당해세, 유치권, 질권? 분명히 몇 번 정도 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인수되는 권리인지 낙찰받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였던지 권리 분석 방법을 책이나 강의로 배울 때도 설명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꾸만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실전 경매 물건 조사를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권리 분석 10가지. 우선 첫 번째로 모든 권리 분석의 첫 번째 스텝인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배당에 참여하는 전세권이 있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등재되는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고 이 권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권리는 인수,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만 잘 파악하면은 문제가 없는 물건이냐? 참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선순위 임차권과 전세권입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반면에 전세권은 임차권과 달리 등기부에 전세권 자체가 등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권은 보증금 회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전입과 확정일자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전세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생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석할 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가 핵심인데 주민센터 전입과 확정을 통해서 얻은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정보지에서 임차인 현황조사서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마지막으로 배당 요구 여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예약 성격을 가지는데 특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효력이 가등기 시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가등기라면 낙찰자가 인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정보지를 볼 때 가등기의 내용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그리고 순위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세금 관련 권리입니다. 당해세 그리고 선순위 조세 채권인데요. 당해세는 말 그대로 그 집에 붙은 세금으로 그 집에 부과된 재산세나 지방세 같은 거죠. 이 세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고 매각대금으로 만약에 다 충당되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에 보통 땡땡땡 세무서 아니면 땡땡땡 구청 압류 형태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조세 채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세금 채권을 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무서 압류가 등기부에는 근저당 뒤에 찍혀 있어도 실제 압류 통지서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먼저 송달됐다면 그 세금은 선순위 조세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세무서나 구청에 확인해서 송달일자를 체크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와 세금 관련 권리가 1년 정도 이상의 간격이 있으면 안심하시고 입찰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일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건물주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했는지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는지 두 가지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경매정보지에서는 토지 등기부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나 토지와 건물이 따로 매각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토지 활용이 크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치권입니다. 공사비나 수리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요. 유치권은 등기부에는 기록되지 않고 경매정보지의 현황조사서나 현황조사 의견란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고 표시됩니다. 다만 허위 신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실제 공사 내역과 점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낙찰자가 점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건들이 경매 고수들한테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일곱 번째는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말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 기속에 다툼이 있을 때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특히 가처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질권입니다.
저는 이 질권이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머릿속에 잘 안 남기긴 하는데요.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이나 권리를 직접 점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 빌려준 사람이 담보물을 직접 쥐고 있는 권리라는 건데요. 일반적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은행이 내 집을 담보로 잡고 집은 내가 계속 쓰지만, 질권은 채권자가 그 물건을 실제로 점유해서 담보로 쓰는 겁니다. 부동산에는 드물게 등장하는 권리이긴 한데요. 부동산 지분에 관한 권리나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매정보지에서 질권이 표시되면은 그 권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부동산 자체인지 아니면 권리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토지별도 등기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서 건물이 토지와 별도로 등기된 경우인데, 이 경우 앞서 설명드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은 낙찰자가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건물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토지 분할이나 등기가 아직 정리 중인 상황일 뿐인 거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인 거고, 강제경매는 판결문이나 집행권한에 근거해서 채권자가 강제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겉보기에는 다른데 실무적으로는 입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거의 없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도 똑같으니까 입찰 물건 조사하실 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매를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권리 분석 10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입찰할 물건에 오늘 설명드린 특수한 경우들이 나온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선순위와 후순위를 찾는 기본 틀만 잘 지켜도 큰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런 것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